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매를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경매부 장관 제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권리 분석에 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실 경매를 시작하고 권리 분석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권리 분석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 권리 분석을 정말 잘 배우셔야 되는데요. 한과는 1분이면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1분이면 가능한 권리 분석은 아쉽게도 없어요. 사실 권리 분석이 쉽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거고 경쟁자가 많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조금만 할 줄 알면 경쟁률을 그만큼 낮출 수 있고 더 좋은 물건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권리 분석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물건에 한번 낙찰을 받아보자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진짜 경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정확한 공식만 잘 알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낙찰을 받아도 안전한 물건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않는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아니면 법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모든 건 등기부 등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 부동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가, 소유주는 누구인지, 그리고 임차인은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마에 소유주가 구입을 했는지, 임차인은 얼마를 내고 여기에 전세를 살고 있는지, 언제 대출을 했는지, 어디서 대출을 했는지, 그리고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저에게 인수가 되는지가 모두 등기부 등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는 권리 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저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최선순위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최선순위 설정은 같은 말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전에 설정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금액이에요. 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정된 금액들은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권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지만 잘 받고 나서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금액이 모두 소멸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본인의 집거를 한번 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집에 대출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을 샀을 때 이 집을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이전에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를 다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의 집이다 보니까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본인의 집을 한번 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등기부 등본은 모든 부동산의 역사라고 했어요. 물론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등기부 등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먼저 파악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무료 사이트를 이용한다라고 하시면 등기부 등본을 본인이 보시고 순서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요약본,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현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표제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본에는 현존하는 갑구, 을구의 요약사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표제부와 요약본을 먼저 보시고 갑구, 을구를 보시면 아마 갑구, 을구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1번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동산, 이 건물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으로 취득했던 사람, 그 뒤로부터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가압류, 그리고 경매가 났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 되었는지도 갑구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을구를 살펴볼 건데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저당, 근저당. 저희가 은행에서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았어요. 근저당은 을구에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특수물건에 관한 사항들은 등기부 등본에 없어요. 여기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본인이 권리 분석을 조금 더 꼼꼼히 잘 하실 수 있을 때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을 받을 때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이 이자를 잘 갚을 수 있을지 못 갚을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빌린 금액보다 20에서 30%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는 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원래 금액을 알고 싶으면
싶으면 채권 최고액에 나누기 1.1을 하면 담보 채권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담보 채권 금액은 1억 6천만 원 가량인데 저희가 20%를 증액해서 1억 9천5백만 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이 끄여 있죠? 말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권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본인이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유로 사이트에 접수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갑 2번 을 2번 요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접수 1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접수 1이 제일 먼저 설정이 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갑 2번에 2016년 4월 20일 날 이 최우선님이 소유권 이전을 하셨어요.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셨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2020년 5월 6일 날 삼성화재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이 근저당 설정이 2020년 5월 6일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0일 날 근저당 설정을 한 번 더 하셨네요. 그리고 나서는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어요. 2023년에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갑에 설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갑 5번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은 을에 설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근저당 설정들은 다 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 말소 기준 권리를 찾기 쉽게 을 1번부터 쭉쭉쭉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대로 가면 좋겠지만 등기부 등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등기부 등본을 펼쳐놓고 접수 연월일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전 등기부 등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돌아가서 보시면 후부터 을구까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소유권 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최우선님께 을 2번 근저당 설정이 되었어요. 2020년 5월에 근저당 설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을 4번에 근저당 설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2023년 2월 10일에 압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갑 5번에 설정이 되어 있죠. 아주 뒤죽박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꼭 접수 연월일 순서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꼭 해보세요. 이번에는 임차인에 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놔서 얼마의 전세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추측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소유주가 근저당권 설정을 7,200만 원을 해놓았어요. 10월 20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가 되었네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갚았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를 한번 볼까요? 2021년 10월 20일 그리고 위에 보니까 2021년 10월 20일 날 해지가 되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최소 7,200만 원은 넘었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이만큼은 갚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증금 부분에 미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임차인이 전입을 했던 2021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월세가 얼마였는지를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추측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호수를 찾아서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입한 날짜에 근저당이 말소가 되면은 그 근저당이 말소된 금액보다는 조금 많거나 비슷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1분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분 권리 분석은 그만큼 쉬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요. 법원에서 경매가 처음 개시되기 일주일 전에 제공을 해주는 정보지입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밑에 세 칸을 보시면은 여기가 텅텅 비어있죠. 사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텅텅 비어있는 아주 쉬운 물건부터 투자를 하셨다가 권리 분석을 조금 더 잘하게 될 때 조금씩 어려운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물건에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70% 이상은 사실은 여기 이 세 칸이 비어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분 만에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얻고 힘을 내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어려운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초보자들이 모르는 1분 권리 분석만큼 쉬운 물건이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이런 물건들은 크게 저희가 낙찰을 받을 때 신경 쓸 게 없는 물건들인데요. 여기 유료 사이트에 보시면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물건들을 보실 수 있는데, 허그라는 곳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보증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아주 쉬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서민아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승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계가 되었다는 것은 대항력을 포기하고 말소하는 거에 동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고 배당 요구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물건들은 배당력이 포기가 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